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세상에 눈물이 내리는 듯 했다. 미리는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흐느끼며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 든 것은 옷가지 몇 벌과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어머니의 사진 한 장.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레즈비언.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나가.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비바람 속으로 밀려나온 그녀의 몸. 25살의 미리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서울의 강남거리,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미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다. 차들이 빗물을 튀기며 지나가고 행인들은 그녀를 힐끔 쳐다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가족의 품에서 쫓겨난 여자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한 시선을 던지게 만들었다. 미리는 어렸을 적부터 느껴온 그 다름을 숨겨왔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속닥이던 그 속삭임들. 미리 너, 여자애들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미혜를 만난 그날부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미혜,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고등학교 동창,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는 그 여자. 미리는 미혜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그녀의 가족을 영원히 잃게 만들었다. 미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5% 남아 있었다. 미혜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망설였다. 미혜야, 나 집에서 쫓겨났어. 레즈비언이라고 그 문자를 보낸다면 미혜도 자신을 멀리할까? 아니, 미혜는 달랐다. 그녀는 항상 미리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손이 닿지 않는 이 비바람 속에서 미리는 홀로 서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의 우산이 그녀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다. 괜찮아요. 비가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미리는 고개를 들었다. 검은 코트 차림의 여자가 우산을 기울여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저 집에 가야 해요. 그런데 미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미리의 가방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일단 제 차로 가요. 데려다 줄게요. 서울은 밤에 위험하니까? 그 여자의 이름은 지은이었다. 30대 초반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지은은 미리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 한 잔과 수건을 건네며 지은은 미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가족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게 무슨?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LGBTQ+라는 정체성은 종종 가족의 수치로 낙인 찍혔다. 지은은 미혜에 대한 미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날 밤, 미리는 지은의 소파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미혜를 보았다. 미혜가 웃으며 손을 내미는 꿈. 하지만 깨어나 보니 현실은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미리에게 제안했다. 내 스튜디오에서 일할래요? 디자인에 관심 있어요. 당신 눈빛에 창의력이 느껴지는데. 미리는 망설였다. 그녀는 미술대학을 졸업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제대로 된 직업을 잡지 못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해요. 시작해볼까요? 미리는 그날부터 지은의 스튜디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작은 작업실은 서울의 지하철역 근처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바쁜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보였다. 한국의 일상, 출근길에 서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의 달콤한 냄새. 미리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옮겼다. 레즈비언으로서의 고독, 가족의 배신, 그리고 미혜에 대한 그리움.
지은은 그런 미리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다. 이건 서울에 숨겨진 이야기 같아요. 전통 한지 문양과 현대적인 색감을 섞어서 K아트로 만들어 보자고. 며칠 후 미리는 용기를 내어 미혜에게 연락했다. 미혜야, 만나자. 할 이야기 있어. 미혜는 즉시 답했다. 언제든지. 나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미혜는 여전했다.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 그리고 미리가 좋아하던 그 미소. 미리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창백해 미혜의 손이 미리의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미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집에서 쫓겨난 일,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일, 미혜는 눈물을 흘리며 미리를 안아주었다. 미리야, 나도 너처럼 느꼈어.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날부터 미리와 미혜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홍대의 거리를 걸으며 길거리 공연을 보았고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매운맛을 나누며 웃었다.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그들은 K-팝을 들으며 춤을 추고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하지만 미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가족의 그림자.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미리는 종종 울었다. 엄마, 왜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잘못된 사랑을 한 게 죄인가? 지은의 스튜디오에서 미리의 작품은 점점 빛을 발했다. 그녀는 숨겨진 꽃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었다. 한국의 전통 꽃무늬를 바탕으로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그린 작품. 지은은 그걸 온라인 갤러리에 올렸고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이 디자이너 누구야? 감동적이야. 댓글들이 쏟아졌다. 미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작품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성공의 기미가 보일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어머니로부터. 미리야, 엄마야. 너희 잘 지내? 미리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미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숨을 죽였다. 어머니의 목소리, 그 익숙한 제주 사투리가 섞인 서울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리야, 집에 와, 아빠도. 후회하고 있어. 미혜가 옆에서 미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미리야, 괜찮아. 받지 마. 하지만 미리는 받았다. 엄마. 왜 이제 와서? 어머니의 대답은 떨렸다. 내가 뉴스에 나왔어. 그 그림, 숨겨진 꽃인가? 엄마가 봤어. 내가 성공했다는 소문이 돌더라. 이미리는 웃음이 나왔다. 성공. 그게 가족이 돌아오는 이유인가? 엄마, 나 버린 건 잊었어. 레즈비언이라고. 어머니는 침묵했다. 그건 실수였어. 가족이잖아. 용서해줘. 그 통화 후 미리의 마음은 복잡했다. 미혜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며 그녀는 털어놓았다. 미혜야, 나 엄마 목소리 들으니 아직도 아파. 미혜는 미리의 손을 꼭 쥐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니지만 사랑은 선택이야. 나랑 있자, 미리야. 그들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한국의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한강에 비친 불빛이 물결쳤다. 미혜는 미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손수 짠 스카프, 제주에서 가져온 해초로 물들인 색. 이게 우리 색이야. 영원히. 스튜디오 생활은 바빠졌다. 지은은 미리의 재능을 인정하며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다. K-뷰티 브랜드와 콜라보 어때? 내 디자인으로 한정판 패키지 만들자. 미리는 설레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은 세계적이었고 그녀의 작품이 그 일부가 된다니. 작업 중에 미리는 미혜를 자주 불렀다. 미혜야, 이 색상 어때? 내 눈동자 색 같아. 미혜는 웃으며 모델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때로는 피곤에 지쳐 서로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로맨틱한 순간들, 하지만 언제나 순수한 감정으로.
그러나 가족의 그림자는 점점 다가왔다. 미리의 오빠, 민준이 연락을 해왔다. 동생아, 오랜만이야. 내 성공 소식 들었어.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 미리는 거절했다. 오빠,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SNS를 통해 미리의 작품을 공유하고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포스팅했다. 미리는 그걸 보고 화가 났다. 가족. 나 버린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지은은 미리를 위로했다. 한국 사회는 가족 중심이잖아. 성공하면 다들 달라붙어. 하지만 내가 만든 건 내 거야. 이 지은의 말에 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다. 가족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전통 한옥의 문양 안에 숨겨진 균열을 그렸다. 그 작품은 서울 아트 페어에 출품되었고 큰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은 말했다. 이건 한국의 현대 가족상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감동적입니다. 미혜와 미리는 그 소식을 듣고 축하 파티를 열었다. 작은 치킨집에서 맥주 한 잔과 함께. 미리야, 너 정말 대단해. 나 자랑스러워. 미혜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밤, 미리의 꿈에 가족이 나왔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꿈이 깨어나 보니 미혜의 품이었다. 꿈 꿨어. 괜찮아. 미혜의 속삭임이 미리를 안정시켰다. 성공의 물결은 계속되었다. 미리의 디자인은 K-뷰티 브랜드의 히트 상품이 되었고 그녀는 인터뷰를 받게 되었다. 기자에게 미리는 솔직히 말했다. 제 작품은 제 삶의 아픔에서 나왔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 인터뷰는 바이럴이 되었다. 한국의 LGBTQ+ 커뮤니티에서 미리는 아이콘이 되었다. 미리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성공이 가족을 자극했다.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서울의 스튜디오 앞에서 비가 다시 내리는 날, 미리야, 엄마야? 봐줘. 미리는 문을 열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늙어 있었다. 너 성공했네. 아빠가 자랑스러워해. 미리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이제 와서 왜? 나 버린 이유는 뭐였어? 어머니는 울었다. 그때.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봐 한국에서. 그런 애는 미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 사람인데. 사랑할 권리가 있어? 그 대화는 길었다. 어머니는 미리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내 마음이구나. 미리는 조금 흔들렸다. 가족의 피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유교 문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얽매인 감정. 미혜가 그날 저녁 미리를 기다리며 말했다. 미리야,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나 항상 곁에 있을게. 미리는 미혜를 안았다. 그 안기며 그녀는 결심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가을이 깊어지던 그날, 미리는 가족과 재회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제주도의 고향 집으로 내려갔다. 미혜는 동행을 자처했다. 혼자 가게 둘 수 없어. 나도 내 가족이야. 비행기에서 미리는 창밖을 보았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제주, 그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도라르방이 서 있는 마을, 할머니의 손마드로 만든 흑돼지 구이 냄새. 하지만 그 추억 속에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도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미리 왔구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오빠 민준과 여동생도 왔다. 식탁에는 제주의 해산물과 전통 음식들이 차려졌다. 어머니가 미리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같이 먹자. 미리는 미혜를 소개했다. 이분은 제 사람입니다. 미혜예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젓가락이 멈췄다. 레즈비언,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동생아, 그건 이제 그만해. 성공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살자. 미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상. 오빠, 나 버린 게 정상이었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그런데 이제 성공했다고? 그 공은 우리 덕분이야. 어렸을 때 우리가 키운 거잖아. 미혜가 미리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미리는 혼자서 일어섰어요. 당신들이 버린 후에 어머니가 울며 중재했다. 그만해. 가족이잖아. 그날 밤, 미리는 제주의 해변을 걸었다. 검은 모래사장,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씻어주려 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미혜가 따라왔다. 미리야, 울어도 돼. 나 여기 있어. 그들은 서로를 안고 앉았다. 제주의 별이 총총 빛났다. 미혜야, 나 가족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들이 공을 차지하려 해. 미혜는 속삭였다. 용서는 내 몫이야. 하지만 내 성공은 내 거야. 그걸 빼앗기지 마.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준이 제안했다. 미리야, 내 브랜드에 우리 가족 이름 붙이자. 제주 미리 디자인 어때? 마케팅에 좋을 거야. 미리는 웃었다. 오빠, 그게 다야? 나 이용하려고.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키운 딸이잖아. 공평하게 나눠야지. 미리는 서랍에서 옛 사진을 꺼냈다. 어린 미리와 가족의 사진. 이때는 좋았죠? 그런데 왜 나 버렸어요? 레즈비언이라고. 눈물이 흘렀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어머니는 미리의 작품을 보며 후회했다. 미리야, 엄마 미안해. 사회가 무서웠어. 한국의 보수주의 LGBTQ+에 대한 편견이 가족을 갈라놓았다. 미리는 말했다. 엄마, 나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삶을 인정해. 미혜를 가족으로 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가 설득했다. 여보, 시대가 변했어. 제주에서의 나날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미리와 미혜는 함께 오름을 올랐다. 바람이 불고 유채꽃이 피던 그곳에서 그들은 키스를 나누었다. 부드럽고 감정 어린. 미혜야, 사랑해. 이 한국의 자연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민준이 미리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홍보했다. 제주 가족의 성공 스토리, 기사 제목이었다. 미리는 분노했다. 이게 반역이야. 서울로 돌아온 미리는 지은에게 상의했다. 지은 누나, 법적으로 보호해야 해. 내 디자인 도용당할까 봐. 지은은 변호사를 소개했다.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은 중요해. 싸워봐. 미리는 소송을 준비했다. 가족과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민준이 전화로 말했다. 동생아, 왜 그래? 가족끼리. 미리는 대답했다. 가족. 나 버린 순간 끝났어. 그 와중에도 미리의 커리어는 상승했다. 그녀의 작품은 파리 패션위크에 초대되었다. 한국의 신성지라는 칭찬을 받았다. 미혜는 동행했다. 에펠탑 아래에서 그들은 프랑스 와인을 마시며 웃었다. 미리야, 우리 꿈 같아. 하지만 미리의 마음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가족의 탐욕이 그녀의 성공을 더럽히려 했다. 파리에서의 성공은 미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숨겨진 꽃 시리즈는 국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오자 제안이 쏟아졌다. 대형 백화점 갤러리 전시, K-드라마 OST 커버 디자인. 지은은 스튜디오를 확장했다. 미리야, 이제 내 이름으로 브랜드 만들자. 미리는 미혜와 함께 로고를 디자인했다. 미리즈 블룸 피어나는 꽃, 그들의 사랑처럼.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민준이 미리의 전시회를 찾아왔다. 화려한 서울 백화점,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동생아, 축하해.
사진 찍자 민준의 카메라가 번쩍였다. SNS에 이 가족의 자랑, 포스팅. 미리는 참다 못해 말했다. 오빠, 그만해. 내 인생 훔치지 마. 민준은 웃었다. 훔치다니. 우리는 피가 섞였어. 내 성공은 우리 성공이야. 그날 밤, 미리는 미혜와 함께 명동의 거리를 걸었다. 네온사인 아래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퍼졌다. 미혜야, 나 지쳐. 가족이 왜 이렇게? 미혜는 미리의 뺨을 쓰다듬었다. 미리야, 그들은 내 빛을 보고 부러워해. 하지만 내 빛은 내 거야. 그들은 작은 찻집에 들어가 전통 차를 마셨다. 한국의 차 문화처럼 조용히 마음을 달래는 시간. 소송이 시작되었다. 미리의 변호사는 가족의 무단 사용을 지적했다. 상표권 침해입니다. 한국 법에 따라 배상 청구. 민준은 반발했다. 이게 무슨. 동생이잖아. 법정에서 아버지가 증언했다. 미리를 키운 건 우리야. 그녀의 재능은 유전. 미리는 증언대에 섰다. 아버지, 재능은 키운 게 아니에요. 버린 후에 제가 홀로 키웠어요. 재판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레즈비언 디자이너 비스. 가족 갈등 헤드라인. 재판 중간 어머니가 미리를 찾아왔다. 미리야, 그만해. 가족이 깨지잖아. 미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깨진 건 이미예요. 나 버린 날 어머니는 미혜를 보며 말했다. 너, 미리를 잘 부탁해. 미안해. 그 순간 미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용서의 첫걸음. 한국의 효심. 그 복잡한 감정이 미리의 가슴을 채웠다. 재판 결과 가족은 사과와 함께 사용 중지를 약속했다. 미리는 승리했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컸다. 미혜야, 이게 옳았을까? 미혜는 미리를 안았다. 내가 강해졌어. 그게 중요해. 그들은 겨울 서울을 걸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 따뜻한 호떡을 나누며 로맨틱한 눈꽃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성공은 계속되었다. 미리의 브랜드는 글로벌 히트. 뉴욕 타임스가 인터뷰했다. 한국의 LGBTQ+ 목소리. 미리는 말했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가족처럼.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명절에 어머니가 초대했다. 한 번만 와봐. 미리는 미혜와 함께 갔다. 제수의 자리에서 그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손녀딸이 미리의 작품을 보며 웃었다. 고모님 예뻐요. 작은 변화. 춘절이 다가오자 미리와 미혜는 함께 떡국을 끓였다. 한국의 전통, 가족의 상징. 우리 가족이야. 미혜의 말에 미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고조는 다가왔다. 민준이 다시 연락했다. 미리야, 투자 제안 있어. 내 브랜드에 가족 펀드 투입하자. 지분 나눠. 탐욕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미리는 거절했다. 오빠, 이제 그만.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다. 미리의 전시회는 성황리에 끝났고 그녀는 아시아 투어를 준비했다. 도쿄, 싱가포르. 미혜야, 같이 가자. 미혜는 카페 일을 그만두고 동행했다. 내 꿈이 내 꿈이야. 비행기에서 미리는 미혜의 손을 잡았다.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도쿄에서의 전시는 대성공. 사쿠라 아래 미리의 작품이 빛났다. 일본 기자들이 물었다. 가족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미리는 미소 지었다. 사랑으로요. 내 파트너, 미혜 덕분에 그 인터뷰는 한국으로 퍼졌다. 가족이 다시 반응했다.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미리야, 내가 너무 컸어. 엄마 자랑스러워. 하지만 민준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미리의 브랜드를 모방한 가족 컬렉션을 출시하려 했다.
제주에서 만든 비슷한 디자인. 이건 우리 유산이야. 변호사가 다시 나섰다. 이번엔 국제소송. 미리는 피곤했다. 왜 포기 안 해? 미혜가 안아주었다. 쉬어, 미리야. 나랑 산책하자.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벚꽃 축제,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 한국의 봄, 화사한 핑크빛. 미리와 미혜는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 미혜야, 나 꿈 꿨어. 우리 결혼하는 꿈. 미혜는 붉어졌다. 현실로 만들자. 그들의 대화는 깊었다. 미래, 아이, 한국 사회의 편견을 넘어. 소송이 고조되자 가족이 모였다. 제주 호텔에서 중재회의. 아버지가 말했다. 미리야, 내가 이기면 우리 집안 끝장이야. 미리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버지, 끝난 건 이미예요. 나 버린 날. 민준이 소리쳤다. 돈 때문이야. 내 성공으로 우리도 먹고 살아. 반역의 본색이 드러났다.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민준아, 그만해. 미리야, 미안해. 미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미혜가 따라 나왔다. 미리야, 괜찮아. 제주의 밤바다 앞에서 미리는 무너졌다. 나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탐욕. 미혜는 미리를 안았다. 파도 소리가 울렸다. 너는 이미 새로운 가족을 가졌어. 나랑, 지은 누나랑, 팬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소송은 미리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는 사과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미디어는 미리의 이야기를 더 키웠다. 버림받은 딸의 반전 성공기. 미리는 책을 쓰기로 했다. 피어나는 상처 자전적 에세이.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서점에서 사인회. 팬들이 줄을 섰다. 언니, 용기 줘요. LGBTQ+ 청년들이 눈물을 흘렸다. 여름이 되자 미리와 미혜는 휴가를 갔다. 강원도의 바다. 한국의 여름, 시원한 바람.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 우리 결혼식 할 수 있을까? 한국의 법은 아직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자유로웠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미리의 책은 영화화 제안을 받았다. 한국의 러브스토리로 미리는 미혜와 함께 시나리오를 봤다. 우리 이야기잖아. 미혜는 웃었다. 행복한 엔딩으로 해.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치유되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미리의 집을 찾았다. 미리야, 미혜야. 같이 밥 먹자. 작은 식탁에서 그들은 된장찌개를 먹었다. 아버지도 왔다. 미리야. 미안했다. 미리는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민주는 변화했다. 소송 후, 그는 제주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내 덕분에 깨달았어. 미리는 용서했다. 한국의 가족, 갈등 후에 오는 화해.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브랜드는 글로벌로 뻗쳤다. 런던, 뉴욕. 미리는 강연을 했다. 버림받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이 나를 살렸죠. 겨울, 크리스마스. 미리와 미혜는 남산타워로 갔다. 사랑의 자물쇠를 채웠다. 영원히 이 불빛이 서울을 수놓았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은 한국의 겨울, 따뜻한 사랑.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미리는 성공했고 가족은 공을 차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지켰다. 이제 그녀의 삶은 꽃피었다. 미혜와 함께 영원히. 제주 해변에서 어머니가 미리에게 말했다. 내 사랑, 아름다워. 미리는 웃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아래 미리와 미혜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사랑의 꽃, 영원히 피어나는